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피곤한 아침? 그것은 수면의 질 문제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밤새 잘 자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만 수면의 깊이나 패턴이 좋지 않다면 아무리 오래 자도 아침에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면증 vs 수면 무호흡증. 잘 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피곤하다면 불면증이 아닌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 증상이 반복되면서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은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여전히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코 고는 소리인데 소리가 커질수록 증상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증상 외에도 자고 일어난 후 머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픈 느낌, 피곤함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생체 리듬이 깨졌다고? 나도 모르게 늦게 자는 이유. 여러분, 생체 리듬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몸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하루 주기에 맞춰 일어나고 잠드는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서카디언 리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늦게 자는 습관이 깊어져 이 리듬이 깨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늦게 자게 될까?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스마트폰입니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블루라이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면에 방해가 되며 아침에 피곤한 느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피로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럼 이 피로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할게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가 중요합니다. 주말에 늦잠 자는 것도 평일에 자는 시간과 크게 차이가 나면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최소한 7시간 이상을 확보해 주세요. 수면 환경 개선. 수면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자면 깊은 수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잠들기 전 30분 이상 멀리 두세요. 아침 햇볕 쬐기.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생체 리듬을 맞출 수 있습니다. 햇볕을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낮에 피로를 덜 느끼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짧은 산책이라도 해보세요. 다시 돌아온 피로. 해결책이 없을까? 그런데요. 갑자기 이 영상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수면과 환경을 개선했는데도 여전히 피곤함이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를 간과하고 있지 않나요? 스트레스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아침에 피로감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로가 쌓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더욱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상과 호흡법을 활용해보세요. 하루 중 짧은 시간을 내어 깊은 호흡을 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왜 피로를 해결하려면 마음도 중요할까? 잠시 생각해봅시다. 피로가 육체적 원인만으로 나타날까요? 아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감정적 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침 피로의 원인이 단순히 수면 부족이나 늦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셨죠? 건강한 수면, 생활 습관, 그리고 정신적 관리까지 여러분의 피로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3가지 핵심 요소. 편안한 수면 환경 만들기.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수면 환경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자는 곳이 시끄럽거나 불편하다면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침실은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라인드를 내리고 전자기기 화면을 멀리 두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 온도는 약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수면에 가장 좋습니다. 또한 침대와 베개가 편안한지 점검하고 잠을 잘 때 자세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기 전 루틴 만들기.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자기 전 루틴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같은 일정을 지키는 것이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 4시간 동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책 읽기나 명상과 같은 방법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수면을 위한 습관입니다. 수면 전 음식을 신경 쓰기. 음식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거운 식사나 과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저녁에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수면을 유도하는 음식인 바나나, 체리, 호두, 따뜻한 우유 등을 선택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 음식들에는 멜라토닌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수면을 돕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몸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건강 문제들. 이제 피로의 원인이 단지 수면의 질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충분히 잠을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곤함을 느낀다면 건강 문제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호흡기 문제, 심리적 문제, 호르몬 불균형 등이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다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없어서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빈혈, 우울증 등도 지속적인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면의 질을 개선해도 피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피로 해결의 열쇠. 피로는 단순한 수면의 문제를 넘어 일상적인 생활 습관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수면을 개선하려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운동은 자기 전보다는 저녁 시간대나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는 정신적인 피로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꾸준히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실천하면 긴장을 풀고 더 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마음을 비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한 이유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은 풀린 것 같지 않고 머리는 무겁고 심지어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난 것 같아도 여전히 피곤하다는 느낌이 든 적 있지 않나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아침 겪는 이 피로의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인, 수면의 질.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자고 있나요?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몸과 뇌가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이지만 그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 좋은 잠을 자고 있지 않다는 뜻일까요? 여러분의 잠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수면, 주기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는 동안 자주 깨거나 꿈을 자주 꾸는 경우 수면 주기가 방해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 원인, 호르몬의 불균형.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여러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인데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을 잠들게 하는 호르몬이고 코르티솔은 아침에 몸을 깨우고 에너지를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 아침에 몸이 제대로 깨어나지 않고 피로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몸은 피곤하지만 뇌는 깨어있는 듯한 기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원인, 불규칙한 수면 습관. 혹시 주말마다 늦게 자고 평일 아침에는 또 일찍 일어나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 적 있나요? 이럴 때 우리 몸은 수면 리듬이 깨지게 되고 그로 인해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매일 달라지면서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자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우리 몸이 필요한 충분한 회복 시간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수면 패턴은 몸의 생체 리듬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몸이 자주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평일과 주말 수면 시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원인,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그 결과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눈에 영향을 미치며 뇌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 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인, 심리적인 요인.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도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스트레스, 우울감이 지속되면 잠을 자도 몸과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인 부담이 크면 자고 나도 기운이 나지 않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원인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원인, 식습관. 여러분, 저녁에 먹는 음식도 수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저녁에 먹으면 우리 몸은 소화에 집중해야 하므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카페인이나 알코올도 잠에 방해가 될 수 있죠. 음식이 우리 몸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피곤한 이유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 피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지금 바로 다음 영상에서 공개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피로를 예방하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7번째 원인, 수면 무호흡증. 혹시 자는 동안 자주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거나 자다가 갑자기 깨어나곤 한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로, 이로 인해 깊은 잠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이고 집중력 저하나 머리의 무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깨어나거나 코를 심하게 고는 습관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원인, 운동 부족. 일상에서 운동을 하지 않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면 피로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체와 뇌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자고 일어나도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 등 적당한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9번째 원인, 과도한 카페인 섭취.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오히려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중 여러 번 카페인을 섭취하거나 저녁 늦게까지 카페인을 마시게 되면 잠을 잘 때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그 결과 피곤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페인 대신 허브차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원인, 만성 피로 증후군. 만성 피로 증후군은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단순한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가 아닌 몸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에 걸리면 아침에 일어나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11번째 원인, 디지털 디톡스 부족. 우리가 잠들기 전 스마트폰, 컴퓨터, TV 등을 사용하는 것은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여 잠이 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자극이 너무 커지면 뇌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자기 전 1시간 전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고 차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로 회복을 위한 해결책. 이제 우리가 아침에 피곤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로를 회복하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수면 패턴 규칙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주말에도 너무 많이 자지 않고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피로 회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법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건강한 식습관. 저녁 식사는 가볍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피하세요. 적절한 운동.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몸의 순환이 원활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피로가 줄어듭니다. 휴식과 리프레시. 짧은 낮잠이나 휴식 시간을 통해 몸을 재충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12번째 원인, 몸에 맞지 않는 침구. 혹시 최근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면 이 역시 아침에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베개가 높아서 목이 아프다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피로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자신의 체형에 맞는 침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수면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13번째 원인, 탈수 상태. 우리는 자고 나서 몸이 탈수 상태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내 수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탈수는 피로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순환을 돕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14번째 원인, 과도한 생각과 걱정. 자고 일어날 때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다면 그 이유는 밤에 잠들기 전 과도하게 생각을 하거나 걱정을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럴 때는 자기 전에 명상이나 심호흡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인 리프레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침에 깨어난 후에도 여전히 피곤하고 정신이 흐릿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5번째 원인, 과로.
혹시 최근에 너무 과중한 업무나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는 않나요? 과로가 지속되면 몸이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게 되고 그 결과 아침에 회복되지 않은 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나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결국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아침에 기운이 하나도 나지 않는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피곤함을 줄이는 팁.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생활 습관 변화와 피로 회복 방법을 알아볼까요? 건강한 수면 환경 만들기. 침구류와 매트리스를 자신의 몸에 맞는 제품으로 바꿔보세요.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자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1시간 전부터 몸을 이완시킬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체내 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수면 리듬을 유지하면 아침에 더욱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 유지. 저녁에 과도하게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가벼운 과일과 단백질 섭취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몸과 마음이 휴식할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법을 시도하여 정신적인 피로도 함께 풀어보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은 탈수 상태를 예방하고 몸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깊은 피로의 원인, 다른 질병의 징후. 아침에 느끼는 피로가 단순한 수면 부족이나 생활 습관에서 오는 문제라면 좋겠지만 가끔은 건강 문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 피로가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생활 습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문제, 갑상선 문제. 갑상선은 체내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피로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증상은 종종 체중 증가, 추위에 민감, 머리카락 빠짐, 피부 건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갑상선 기능 검사나 병원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건강 문제, 빈혈. 빈혈은 적혈구 수가 부족하거나 헤모글로빈 농도가 낮을 때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빈혈은 철분 부족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철분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 문제, 수면 무호흡증. 수면 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은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자는 동안에도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전히 피곤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진행되는 이 질환은 잠자는 사람 자신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건강 문제, 당뇨병. 당뇨병은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질병으로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피로감 외에도 갈증, 자주배뇨, 체중 감소 등 다른 증상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지하고 혈당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로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시도한 수면 개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